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의 대사입니다. 중세의 암흑을 상징하는 종교재판은 스페인에서 가장 극성을 부렸습니다. 1478년 종교재판소가 설치돼 1833년에 폐지될 때까지 산채로 화형대 기둥에 묶인 이단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처형 방법이나 고문으로 희생된 숫자가 최소 30만, 최대 200만 명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종교재판의 에너지는 신앙을 향한 맹목적 열정 같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셈법이 작동했습니다.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실을 결합한 스페인 왕국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종교적, 동질적 확보, 즉 이단 색출에서 찾았습니다. 로마 교황권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고 이단으로 지목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탐욕도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루골 센터가 코로나19에 뚫리자 서울시는 가장 먼저 신천지 교도 명단을 들춰왔습니다. 역학조사상 필요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처마저 정치적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콜센터 직원 중 2명이 신천지 신도지만 아직 음성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나온 아직이란 단어가 미묘합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어떻게든 신천지와 연결하려는 기대를 읽었다면 과민 반응이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콜센터 직원 중 지금껏 드러난 5명의 신천지 신도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현안이 그렇듯 코로나 사태도 정치적 프레임에 갇혔습니다. 그 책임을 놓고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진영이 갈리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감염원을 따지는 일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 됐는데도 인터넷 속 공방은 아주 화려합니다. 화해 불명의 진영 논리지만 굳이 따지자면 현 집권 세력에게 책임이 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천지 때리기를 종교재판 수준으로 행하며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한 여권의 행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입니다. 신천지 교단의 은밀성, 폐쇄성이 방역의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무조건 압박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방역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신천지 공격을 통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전쟁에 가까운 정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밤중에 직접 교주의 거처를 급습하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활약상을 자랑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방역당국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검찰을 압박하며 강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시민복원을 위한 열정이라는 거룩한 포장 안에 자기정치라는 세속적 욕망을 감추고 있는 점이 종교재판을 꼭 닮았습니다. 공동체의 재난에 정치적 프레임이 씌이면 희생양 찾기라는 집단 혐오가 생깁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의 폭력이 오랫동안 가능했던 것은 대상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인 유대인, 교세가 약한 개신교인들이 피해자였습니다. 만일 신천지라는 사이비 신흥 종교가 아닌 기성 거대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다면 여권 지지 세력들은 지금 같은 공격을 해댔을까 싶습니다. 대구가 아닌 여당의 구역이라면 코로나는 대구 사태라는 방송인의 막말이 과연 나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혐오의 대상을 찾아 책임 전가에 골몰할 시간에 방역망 점검이라도 한 번 더 해서 마스크 사느라 긴 줄 들어선 시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혐오가 아니라 혐오의 정치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오의 정치는 정치의 혐오를 부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앙은 존중하지만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무조건적인 광신이나 깔때 까더라도 비판이 아닌 비난을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류의 광신을 싫어하는 무신자로서 최소한 국제 정치 속에 종교의 색이 침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세상을 보는 눈 팩트뷰입니다. 감사합니다.